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아의 K8 페이스리프트 신형 K8을 타고 있고요. 시그니처 트림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2.5 가솔린 사양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액은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이다 보니까 5,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실 K8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제가 이 차를 일주일 동안 데일리카로 출퇴근을 하면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금 방직턱을 넘었거든요. 여기가 또 이 구간이 계속된 방직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맨홀도 밟고 방직턱도 밟았을 때 야, 승차감이 이게 과거도 원래 좋긴 했지만 신형으로 오면서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옵션을 추가를 안 하시면은 19인치 휠이 달리고요. 여기서 옵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20인치 휠과 함께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현재 저는 20인치 휠 사양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방직턱을 넘어도 야, 이게 20인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컴포트하고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트림은 거의 상위 옵션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잘 포장된 도로는 너무 편안하죠. 하지만 계속된 이런 방직턱이라든지 맨홀 구간이라든지 크랙이 조금 있는 도로라든지 그랬을 때는 이 전자제어가 개입이 되면서 승차감이 조금 푹신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신형 K8 2.5 가솔린을 타고 다니면서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승차감이랑 정숙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퇴근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차감 칭찬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로드 노이즈도 되게 조용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메리디안 사운드, 이게 또 이제 최고 트림에서도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100 얼마예요. 되게 비싸죠. 근데 이 브랜드 스피커와 함께 액티브 로드 캔슬링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스피커로 송출해줘서 운전자가 조용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옵션인데 요거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른 신차들도 이 액티브 로드 캔슬링을 많이 달아붙는 추세긴 한데 그것 때문인진 몰라도 아니면은 흡차음제라든지 노면에 이런 소음을 저감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건지 몰라도 상당히 조용해요. 상당히 조용합니다. 사실 저는 휠 인체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거 좋죠. 예쁜 거 누가 싫어해. 근데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좁아지다 보니까 승차감 손해도 있고 승차감 손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로드 노이즈도 좀 더 많이 올라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K8에 들어가는 20인치는 진짜 제가 타봤었던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편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본편에서도 그랜저랑 비교를 했는데 그랜저도 제가 20인치 휠 사양을 시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뭔가 이렇게 생긴 거는 되게 차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타보고 성능감이라든지 승차감 같은 경우는 준대형 세단이 가지고 있는 편안하고 우아한 그런 느낌에 약간의 스포티하고 젊은 감각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랜저 20인치 사양을 타보면 생각보다 승차감이 막 엄청 푹신하고 엄청 편안하진 않거든요. 뭔가 약간 이런 노면 상태를 조금 다이렉트로 읽어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K8은 더 젊잖아요. 그랜저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랜저보다 승차감이 더 푹신하다라고 느껴집니다. 20인치도 이렇게 푹신한데 K8 기본 인치수는 17인치거든요. 야, 17인치 사양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기는 하겠지만 없어도 엄청 편안할 것 같아요. 승차감이.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제가 이 증강현실 내비를 켜놨거든요. 증강현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증강현실. 근데 요것도 최고 트림 시그니처를 가더라도 50 얼마로 주고 추가를 하셔야 돼요. 대신 요게 패키지가 조금 좋더라고요. 이 지문 인증 시스템과 함께 증강현실 내비와 함께 빌트인 캡까지 같이 포함이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트. 그래서 저는 요 옵션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증강현실을 켜놓고 내비를 찍으면 그냥 2D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정확히 알려줘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풀옵션이기 때문에 전방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면적이나 아니면은 아이콘이라든지 알려주는 기능들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되어서 이것도 실제로 운용을 했을 때 상당히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날씨가 흐려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더 잘 보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도
좀 넓어졌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구형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긴 했는데 되게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좀 중후하고 웅장한 그런 오리지널틱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은 진짜 이거 뭐 엠블럼 가리고 보면 수입차랑 비교해도 그렇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센터를 포함해서 도어 쪽에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범위가 상당히 많고요. 요 콘솔 이쪽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의 조합은 외장 컬러는 인터스텔라 그레이고요. 실내는 베이지 투톤입니다. 이 K8에서 고를 수 있는 실내 컬러 중에서 가장 밝은 컬러거든요, 지금 이 차량이. 그래서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지 투톤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그리고 같은 베이지라는 네이밍을 달더라도 브랜드마다 혹은 차량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K8에 들어가는 이 베이지 투톤 시트는 좀 더 밝으면서도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의 컬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베이지라도 약간 웜한 베이지가 있고 쿨한 베이지가 있는데, K8의 이 베이지는 웜한 베이지입니다. 하얀색에다가 노란색 조금, 주황색 조금 탄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모든 차량이 그렇긴 하지만 최고 트림으로 가면 갈수록 실내 내장재도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가령 도어 트림에 들어가는 이런 내장재들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냥 일반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는 차를 오래 타다 보면 스크래치 장난 아니거든요. 한 번 난 스크래치는 또 없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이게 중첩되고 중첩될수록 진짜 막 더러워지고 되게 막 지저분해지거든요. 근데 이 시그니처 트림에 들어가는 도어 가니쉬는 스크래치도 강할 것 같고 실제로 만졌을 때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현재 제가 이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을 시켜둔 상태인데, 구형 같은 경우는 선을 일일이 꼽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신형은 CCNC가 탑재가 되면서 무선으로 폰 프로젝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뭐 그랜저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수준이긴 한데, 그만큼 비싸졌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요 K8이. 근데 보통 요 정도 가격 상승폭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부분 변경이 아니고 완전 변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이제 세대 변경, 완전 풀체인지일 경우에 국산차 기준으로 한 500 정도 많이 올랐었는데, K8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K8이 2021년에 첫 출시가 되었었는데 뭐 3년 차이라고 하긴 하지만 3년 동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컸잖아요. 물가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런 거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차를 내돈내산해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너무 많이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K8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차량하고 신형 그랜저하고 비교를 하면서 뭐 가성비 견적 추천 이런 것도 많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확실히 K8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준대형을 사는데 좀 약간 가성비를 원한다 하면은 사실 K8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신형은 가성비랑은 좀 많이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랜저와 비교를 하더라도 순전히 그냥 이제 디자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TMI이긴 한데 저는 상체가 조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K8을 타면서 불편하고 뭐 시트 포지션이 뭐 좀 애매하고 그런 생각이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구형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좀 약간 키가 크시거나 아니면은 상체의 비중이 조금 더 크신 남성분들은 요 K8 시트 포지션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동 시트 중에서도 이 높낮이 있잖아요. 높낮이를 제일 밑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일 밑으로 세팅을 해놨을 때 헤드룸이 한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주먹 한 2개 정도. 근데 만약에 앉은키가 크신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키 크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루프가 잘하면은 닿겠다, 정수리가 여기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K8을 실제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시장 가면은 차 있잖아요. 실차를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 차량을 한 25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제가 타고 있는 게 2.5 가솔린이잖아요. 2.5 자연흡기 가솔린. 근데 원래 이 파워트레인 조합이 연비가 잘 나오는 조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6 하이브리드를 많이 고르셨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도 구형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연비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못합니다. 현재 이 차가 완전 새 차거든요. 제가 공장 출고하자마자 받은 거라서 막 비닐 떼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튼 공장에서 갓 태어난 차를 받아서 제가 탔기 때문에 길들여지기가 당연히 덜 됐죠. 그래갖고 누적 정보를 보면은 리터당 지금 연비가 현재 9.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예요. 공인 연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리터당 20인치 기준으로 11.3km가 나온다고 하는데, 새 차라서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는 하더라도 한 자릿수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 말고 3.5 가솔린도 있잖아요, K8 파워트레인은. 근데 3.5 가솔린은 더 안 나오거든요. 3.5 가솔린은 연비가 더 안 나오는데, 또 3.5 한정으로 K8 같은 경우는 AWD 4륜 구동 시스템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동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뭐 좋겠죠. 좋긴 하지만 그만큼 연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바퀴 2개를 굴리는 거랑 4개를 굴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힘이. 그러기 때문에 K8에서 연비를 조금 기대하시는 분들의 선택지는 하이브리드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형 기준으로 또는 신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봤을 때 연비 차이가 준대형급으로 오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령 2.5 가솔린을 탔을 때에는 연비 10km를 간신히 찍는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그래도 리터당 15km? 16km 정도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세그먼트가 작은 차량일 경우에는 그냥 저렴한 가솔린 차를 고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세그먼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그래도 남는 장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주행 가는 거리가 정말 많으시다면은 당연히 하이브리드가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평균 자동차 주행 거리가 1년에 15,000에서 2만 킬로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0에서 2만 킬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은 세그먼트는 가솔린이 정답이고, 큰 세그먼트는 하이브리드가 정답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잠깐 K8을 더욱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오토프로 X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토프로 X는 핸드폰의 기능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차했을 때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등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사이즈도 드래그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도라든지 길찾기까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즘 최신 현대 기아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K8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요거는 옵션을 추가하시거나 최고 트림을 고르셔야지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 에르고 모션 시트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또 운전의 피로도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강도도 보통, 강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작동 시간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만 따로, 뭐 엉덩이만 따로, 요추만 따로 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번에 골고루 하는 걸 좋아해서 전신으로 항상 세팅을 해놔요. 그 외에도 웰컴 라이트가 이번에 K8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라이트 들어가면 라이팅 패턴,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인터페이스에 이것도 옵션이긴 한데, 웰컴 라이트를 딱 세팅을 하고 밤에 차량을 껐다 켰다 했을 때 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보통 조명하면은 이 차량 브랜드 중에서는 아우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요즘 다른 브랜드 혹은 국산 브랜드들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요즘 진짜 내연기관 차들 미쳤어요. 퀄리티가 너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K8의 웰컴 라이트도 모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액티브는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해 준다고 하고요, 테크니컬은 하이테크적인 미래 감성을 표현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련된 패턴으로 품격을 더한다고 합니다. 근데 품격까진 모르겠고 그냥 예뻐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약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신형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구형 K8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마름모를 너무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름모 패턴이 좀 약간 투머치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K8을 세차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야, 이 전면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름모 꼴이 패턴화 되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릴도 범퍼와 일체형이라서 그거 하나하나 닦아내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하나 그걸 다 닦아줘야 돼. 그래서 K8은 셀프 세차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신형은 좀 이렇게 완만한 곡선 형태로 많이 좀 마감을 해놔서 그런지 세차할 때는 구형보다는 신형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랜저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랜저 디자인 따라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바로 옆에 그랜저가 이렇게 딱 차를 주차해놓고 바라보면 또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수직이라든지 수평의 라이트 패턴을 사용을 해서 그랜저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물을 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구형보단 신형의 디자인이 좀 더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이 들어서 좋게 느껴집니다. 긍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액티브 로드 캔슬링이 사실 그랜저에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 캘리그라피를 가면은 보스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이 액티브 로드 캔슬링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K8은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돈을 추가를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이 메리디안 사운드가. 그래서 기본으로 주는 것과 추가금으로 넣을 수 있는 차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K8에 들어가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